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8일 새벽 5시 26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되어가지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 심리는 반드시 균형을 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참하게 당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뭘 잘한 거냐? 당신도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여론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 압박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날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오는 2월 3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 전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제2심, 즉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물려 가지고 여론이 아마 요동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3개월 후에 나와야 합니다. 5월이나 6월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시기가 조기 대선 투표일과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중대한 문제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그럼 당선되면은 재판은 중단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되는 거냐? 계속된다면은 당선된 이후 취임 한 몇 개월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역시 항소심대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퇴임해야 되느냐? 즉 사퇴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의 쟁점이 있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과거의 사건이 재판이 계속되어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사퇴하는 거냐? 사퇴냐? 재판 중단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 11일 아주 중요한 증언을 국회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은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어요. 즉 헌법 제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할 수 없다는 게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기소와 재판까지 할 수 없다는 뜻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이 계속되고 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은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난 지금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헌법 제84조를 살려낸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이건 상당한 그 법리적인 설명의 요함으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씨는 이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은 그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끝냈습니다. 이 글이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셈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진지한 연구나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는데도 제1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 주자 중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판결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가 유죄 판결을 받자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관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논쟁을 처음으로 촉발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인 작년 6월 9일 제일 처음 페이스북 글에서 화두를 던진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전날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법률상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소추와 그 요구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 또는 재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본 것입니다. 헌법조문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소추 안에 재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재임 기간 중에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을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튿날에도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어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헌법을 만드는 단계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한다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지금 눈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이 관련 근로는 거의 유일할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주 전 법제처장인데 이분이 2009년에 발표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글에 자신의 이 해석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기 전에 기소되어 있는 내란 또는 외환 이외의 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거나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첫째는 이런 주장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84조의 물리 해석에 반한다. 여기서의 소추란 기소의 의미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진행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이미 형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공무원직의 상실에 충분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대통령 당선자의 상고 이유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다음에 상고하는 이유 딱 요사이 이재명의 경우가 똑같네요. 미리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상고 이유가 단순히 양형부당을 다투는 정도이거나 무죄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확립된 판례 이론에 비추어 대법원으로부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의 취임과 동시에 상고심의 판결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정의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전에 기소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재판 진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법률가들은 원래 말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려고 표현하다 보면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분 이야기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당선 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부통령제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그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에서 공무원직 상실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공무원직 상실령을 이미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늦어도 오는 3월 중엔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된다면 대법원 판결은 6월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조기 대선 기간과 겹친다면 유권자들은 당선되어도 곧 물러날 사람을 뽑을 것인가 말까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므로 조기 대선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법원에 대한 여론의 압박은 민주당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뽑아주어도 헌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을 안고 정치판에서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다 같이 무력화되고 그렇게 되면 검투사 정치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어떻든 이 사안은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 의미하는 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에 붙이면은 틀림없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형사소추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형사재판은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의 효과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지금 법리 해석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